집사람이 38년 교직생활을 마치고 어리 리타이먼트를 합니다. 근데 집사람은 뭐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능력이 있어서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직을 교무주임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 근데 보통 교장이나 아니면 교감 선생님 아니면 이 퇴임식을 잘 안 해주는데 자양중학교에서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되는데 퇴임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보니까 스케줄이 무지개도 바쁜 거예요. 퇴임식을 뭐 이 낮에 하니까 나는 그 당시에 스케줄을 바꿔서 처음에는 못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못 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평생을 갖다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익스큐즈라고 제가 갖고 제가 평생에 집사람한테 선물 같은 걸 잘 안 해줍니다. 제가 근데 38년 이거는 정말로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그것도 그 깜짝 쇼비즈로 그러고 퇴임식장에 가서 이제 스파우스니까 저도 또 뭐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서 또 멋지게 또 그거 하나 두 번째 우리 강원도 우리 집에 오시면은 고급 초당 우리 집 사람의 호가 고급입니다. 고급. 그리고 앞으로 페이스북 저하고 이제 친구 또는 저거 되실 텐데 고급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모님들에게 그냥 이름 부르긴 좀 못하고 그냥 여보 부르긴 좀 그렇고 좀 그렇죠. 그때 호를 하나 정해가지고 호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낍니다. 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갖다 이제 인테리어를 갖다 이제 바꾸고 하는 점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있는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딱 하게 이 집을 고급 초당이라고 이름하여 집사람에게 헌정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고급 초당 경판을 제가 잘 쓰는 사람한테 써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 집에 놀러 오신 몇 분들 앞에서 고급 초당 경판식을 했죠. 저는 그러한 몇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그때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한보 사장님 누구랑 술 먹고 있어요. 매일 술을 먹어요. 우리 기사가 그래 쫓아왔어요.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뭐냐. 기사가 술 먹는데 쫓아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 송파경찰서에 가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보자. 아니 집사람이 뭐 때문에 경찰서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경찰서 근처도 안 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관 이 접촉사고 전문하는데 하여튼 상대방하고 상대방이 좀 무리를 했든지 어쨌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서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총무부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가서 저 해결하라고. 그런데 다시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람이 그런 일로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만약에 무시했다가는 이건 두고두고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갖고 같이 술 먹던 사람한테 익스큐즈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얼른 가라고. 그래서 송파경찰서에 갔습니다. 갔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보니까 저쪽에 증인 하나가 또 보이고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전에 제가 우선 담당 경찰관한테 갔죠. 그랬더니 경찰관이 쌍방과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결하고 왔어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차를 떼는데 하여튼 보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어쨌든 접촉사고는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여튼 저 사람이 너무 무례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사수리 20만 원을 받았을 테다. 이게 이제 우리 집사람의 요구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청년한테 갔지. 청년한테 물었더니 청년은 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 집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는 픽업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장사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한 10만 원 보상해줍니다. 차는 별로 그렇게 없어. 마침 보니까 주머니에 20만 원을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아무도 안 먹는다 데려가서 내보고 알았다. 근데 내 부탁이 있다. 내가 20만 원 지금 줄 텐데 10만 원짜리 챙기고 10만 원 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해요. 라고 하고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머리가 좀 금방 무슨 소리 쳤어요. 그래갖고 20만 원 줬더니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이 집 사람한테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남편 별거 아닌 줄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 그냥 한 칼에 그냥 잘 해결하고 집에 오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제가 이거를 10년 몇 년 동안 제가 비밀로 했었습니다. 왜냐 나중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일도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이걸 한번 써먹으려고. 연기로. 하는데 이거 술을 한잔 먹고 뭐 얘기하다가 얘기했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솔로몬의 지혜 정도로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20만 원 중에 10만 원 그 친구 줬고 10만 원 집사람한테 갔으니까 10만 원 나는 거예요. 그죠? 생각에 나옵니다. 재물이라는 것도 뭐 집사람하고 저는 그 점에서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집을 지을 때 없는 돈에 거기다 자꾸 지으니까 집사람이 불편하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통장을 안 가졌더니 여보 나 집 지을 테니까 강원도에 집 지을 테니까 돈 주시오 그러면 돈을 줍니까? 이거 사모님 계시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집을 짓고 그랬는데 이 집집에 딱 어느 날 준공하고 딱 별이 탁 보니까 집사람이 별 좋다고. 그 다음날 아침은 정말 5월쯤 됐는데 정말 기후와 요처가 만발하고 티파니 아침이 따로 없어요.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이걸 먹으니까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그렇게 집사람이 참 좋다고. 그때 내가 집사람한테 한 얘기 했어요. 당신이 어제 밤에 본 그 별하고 오늘 아침 느낀 이 티파니 아침하고 이 두 가지로 여태까지 여기 들어갔던 모든 돈이 다 회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때마다 그만큼 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그 재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 보라.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집사람을 앞으로 잠깐 좀 불러서 우리 집사람이 국어선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와 시한수 좀 이렇게 암송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그 월요일 새벽에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4시 한 반쯤 출발합니다. 그럼 올 때 갈 때 올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실은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어저께 내가 광화문 문화 포럼 그 멤버 한 20여 분 그 올라오거든요. 뭐 박정자 선생, 그다음에 영화 배우 문희 씨,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분들을 저 해주는데 어쨌든 7월이면 그 청포도 육사의 그 청포도라는 시를 어떤 분이 그걸 또막 읽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기서 우리 집사람은 같은 육사라도 그 광야라는 그 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또 그 광야를 갖다 아침에 또 잠깐에서 읊어줘서 내가 그걸 또 들으면서 또 왔죠. 잠깐 앞에 나와서 마무리 좀. 그럼 잠깐. 아까 그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우아 형제들의 김봉진이가 어떨 때 행복하냐 물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뭐 잔디 깎을 때 그다음에 쓰고 말하고 노래 하나 덧붙인 게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정말 진정한 칭찬을 들을 때 그때 행복하다. 칭찬 좀 해줘요. 칭찬할 게 없네. 아니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서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괜히 만나봐요.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올 스케줄보다도 모임이 있어서 마침 삼성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녁에 안 내리고 시간도 또 얼추 맞은 것 같아서 들렸다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들렸는데 전혀 각본이 없었던 얘기라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죠? 오늘 이런 자리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예요. 글쎄요, 이 자리가 아까 전에 제목이 뭐 행함모라 그래서 행복한 아버지 모임이니까 그런 주제인데 아마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별 얘기도 했는데 참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춘수님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지날 때는 무심히 지나면은 하나의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지만은 서로가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귀한 존재고 정말로 부부가 만나는 것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도 그냥은 아니라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가 그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꽃이 되고 싶다. 예, 이런 식인데 그 어린 왕자의 그 장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장미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집에서 하나의 그 키우는 그 장미를 매일 아침 물을 줄 때 그 장미는 나에게로 와서 정말 특별한 장미가 됩니다. 그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냥 지나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그런 존재니까는 한 번쯤은 늘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돌이켜 생각하면은 서로가 그냥 몸짓이 아니라 귀한 꽃으로서 오늘 그런 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평생 살아왔지만 한 번도 쉽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만드는 것은 그 행복이라는 정의를 하면 결국 마음의 성격, 마음이 편안한 성격. 그러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에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잠포도에 흔들리다 보면 우리 자신을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걱정의 99%는 할 필요가 없거나 해도 소용이 없는 걱정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걱정으로 그 걱정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조지환적 그런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릴 사라져버릴 근심.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종신지우적 근심을 여러분 가슴속에 파도처럼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먼 바다에 10년의 닻을 굳게 들이고 그런 큰 배처럼 그런 화두를 갖다가 우리 가슴 깊숙이 하나쯤 갖고 있습니다. 잠포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저에게는 통일을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을 그렇게 유엔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 평양에도 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 통일, 나는 정말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화두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슴 깊이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갖고 평생을 갖다 걱정해야 될 화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살 때 그런 일조지한적 근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욱 대표님, 저는 강의를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시고 또 앞으로의 꿈까지 얘기해 주셔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역시 앞권은 이 사모님의 그 꽃 낭독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그 시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그 낭송을 통해서 더 정말 저한테 의미 있는 시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리 잘했죠? 네.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행복한 아버지 학교에서 강연 모두 멋집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춘 합창단의 홈 스위트 홈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